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아주 그 타이틀을 걸었거든요. 네. 4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이제 생중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보여요. 왜 대한민국의 운명의 날이라고 보게 됐느냐 하면 탄핵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뭐가 문제냐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피비린내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신문에 이렇게 그 타이틀을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다. 이 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체제가 지켜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반국가 세력들 반 대한민국의 그 조직 체제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정복당할 것이냐 이미 다 정복됐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네, 지금 대한민국 운명의 날인데 진짜 저 날이 운명의 날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느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체제가 반국가 세력에게 넘어가느냐 그 완전히 꼭지점이 전환점이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이 날이요. 다 무너졌다. 그런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표현처럼이 겨우 5년 연장시켜놨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반국가 세력이 준동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놨는데 이 광화문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원위치에다 지금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운명의 날인데 저는 믿습니다. 다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이재명이 때 우리나라 이미 법치가 무너졌어요. 예. 이재명이가 그 무죄로 나왔잖아요. 예, 무죄. 예. 이미 그때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헌재에 우리법 연구에 있는 사람들 정체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의식이 있는 이 법조인이 그 가운데 일부라도 생명을 걸고 이걸 지켜낼 거냐 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여기 두 번째인가요? 거기 보면 현재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있는데 거기 두 번째 란을 거기 한번 읽어보면 탄핵소추 111일 만에 거기요? 예. 선고 생중계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나는 보니까 한 20명 허용이 되더만요. 그래요? 방청객 숫자가. 그런데 저 방청객이 그것을 신청을 받는데 어제 완전히 그냥 막 몇만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겠죠. 그러더라고요. 현재 이미 결론 내리고 선고 전까지 결정을 다듬는 중이다. 예, 이미 결정을 내리고 다듬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저 따르릉 하면서 저 좌파 저 사람들이 이재명이한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 복귀냐 파면이냐에 따라 구군이 갈린다. 재판관 의견 갈린 적 많지만 인용 기각 예측 불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냐 파면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구군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군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했냐. 지금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니까 분명하게도 저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 내란 수괴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체포돼요. 경찰에 의해서 경찰청장이 체포돼서 가고 그리고 대통령을 일개 경찰들이 와서 체포해 가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냐 이 말이야. 어제 그 누굽니까 이동호 장로 그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저거 누가 그거 다 했느냐? 우리는
그냥 저 북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 딱 나오자마자 이북에서 사용하는 내란 우르머리로 아니고 내란 수계 딱 나오잖아요. 네. 여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수계라는 말 안 쓰거든요. 네. 그렇지. 그런 단어를 쓰는 데는 이북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딱 나오니까 일제히 내란 수계 민주당에서 퍼날르고 언론이 퍼날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대통령을 잡아가요. 그 누가 했냐 그랬더니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박선원이가 지시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네, 네. 그러니까 윤 탄핵 심판을 이렇게 앞두고 제가 볼 때에 이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 체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나마 바치고 있었던 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도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그렇죠. 뭐 좌파 정치 세력이라고 하지만 반국가 세력이죠. 그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은요. 네. 그냥 이렇게 뭡니까 뭐 진보당이라든지 좌파 사람들이 네. 그 프랑카드를 걸어놓으면은 어떤 프랑카드를 거냐면은 지금은 체제를 전환할 때다. 그런 프랑카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 예? 특히 광주 같은 데 가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광주를 자주 갔으니까. 아니 강주 시청 위에다가 중공기 달아놨는데 뭐. 지금 체제 전환을 할 때다. 예. 근데 이 말이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예. 체제 전환을 할 때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제는 공산혁명의 체제로 지금 전환할 때다 그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을 옛날에는 뭐 무슨 아주 작은 진보당이라든지 뭐 민중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 말을 공공연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놓고 있죠. 내놓고 지금, 아예. 네. 지금은 체제 전환을 할 때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북한, 중국, 민노총, 정교조 그 위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경찰을 지휘하고 있고 또 사법부를 막 움직이고 위협을 가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서운 게 과거에는 뭐 야당이다 뭐다 이렇게 일개적으로 했는데 통진당 세력이 지금 국회를 장악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국회를 장악해 보니까 완전히 입법부가 공산화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우리가 알듯이 신문이 제대로 합니까? 방송이 제대로 합니까? 그 통진당의 그 세력이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과 몇 명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홍위병처럼 전위부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앞으로 하면은 그 쪼르니 따라서 가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거기 딱 줄을 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북에서 지령을 내리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쪼르르 따라가가지고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저 국민의힘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는 저 국민의힘 사람들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 지금 넘어갔다. 네. 겨우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이게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만은 네, 네. 국민들을 깨워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네, 요 내용을 위해서 3면을 좀 한번 봐주세요. 3면에 보면, 예, 3면에 보면 이제 이게 우파 진영 법조계 학계가 지금 보는 거는 5대3 또는 4대4로 각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제 지금 잠깐만 우회를 보세요. 그저 보면 여 쪽에서는 승복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 복귀를 확신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복 말하지 않고 예. 승복 말하지 않고 어제 파면만 주장하고 예. 위기감 반영한 거. 예. 예. 윤 돌아오면 이재명 민주당은 또 의회 폭거에 나설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또 군부가 가서 뭐 국회를 장악한 거 있어요? 없죠. 아니 그 안에 이제 국회에 들어간 건 뭐 200몇 명이지만 국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20-30명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 국회에 들어가면서 예. 지금 밝혀진 것에 의하면 예. 무슨 총탄 군인이 총알을 안 갖고 가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 예. 더군다나 계엄이 지금 선포됐는데 예?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저 야당이 말이에요. 그 누굽냐 원내총무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 네네. 만일의 경우에 인용이 안 되면 그러더라고요. 예. 만일의 경우에 인용이 안 되면 우리는 이거 승복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인용이 안 되면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만일에 승복이 안 되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야당 쪽에서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거 엉터리 같은.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재판이 그렇게 나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상상이나 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밑에 보면 저 전원일치 거기 나와요. 네. 오른쪽 밑에 보여요? 전원일치. 예. 전원일치. 예. 또는 예. 7대1이나 예. 6대2 예. 6대2 인용 의견은 예. 주로 좌파 진영과 예. 좌파 진영과 미친 민주당 성향의 법조인들에게서 나온다. 심지어 보수 농객이라는 사람 중에서도 기각 시 정치적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이유로 인용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보면 이제 저 조갑재나 정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저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국회를 누구? 그 누구냐 그 저기 그 부산에 있는 친구인데 예. 그 저 민주당 조경태? 조경태도 저 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나 예. 김상욱이나 예. 이런 사람들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예. 저 김상욱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나는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저거 하겠다. 예. 저 단식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난 김상욱이가 죽는 꼴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예. 만일의 경우에 지가 말한 대로 지가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나 기각이 돼가지고 나오면 예. 죽을 때까지 자기 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가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지. 그렇지. 국민의힘의 그 의원이. 김상욱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저 변호사 시절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네. 좌파 진영에서 놀던 사람이더만 이 사람을. 예. 근데 한동훈이가 울산에다가 갔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요. 저는 이 자유일보를 보면 예. 이 정세를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정리를 잘 해놓고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우리가 이 시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자유일보 처음 나왔을 때요. 예. 조금 처음에는 허접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배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자유일보가. 그래서 이 자유일보를 많이 구독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그 계몽이 되겠다. 네. 그래서 혹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유일보를 안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애국한다는 말 따라서 커피 한 잔, 두 잔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거 읽으면 참 좋습니다.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거기 읽고.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 법조계 학계는 대부분 5대3 나아가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전망한다. 네. 그날이 4월 4일이잖아요. 예. 4월 4일. 4월 4일이면 4대4가 될 확률이 높겠네. 또 그러네요. 예. 4대4.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자, 거기 사면을 보면은 사면을 좀 한번 봐주세요. 사면에 보면 이 여당에서 윤 탄핵 심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기각 희망하지만 결과에 승복하겠다. 여당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왼쪽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윤 선고일 지정. 윤 선고일 지정 반응. 예. 헌법적 불안정한 사태 해소 다행이다. 현재 특정 결론 유도하는 민주당 공세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민주 4개월 국민 기다림 응답 주권자의 의사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선고까지 의원 비상행동 유지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어저께도 민주당 저 애들은 지금 이제 선거에서 자기의 뜻대로 안 나오면은 지금 내란을 이제 실행에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사냥개가 지져봐야 그 양머리 하는 개 있지. 양머리 개. 양머리 개가 양이 딱 버티고 밀어붙이잖아요. 힘 못 씁니다. 양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양머리 개는 짖기만 할지 못 대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헌재에서도 우리 우파가 옛날에는 싸울 줄 몰랐거든. 싸우고 이번에 트랙터 몰고 올 때도 우리 쉽게 말하면 국가 체제 세력이에요. 국가를 지키겠다는 세력들이 생명 걸거든. 거기 가서. 지금 남태령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지켜내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 이게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세력들이 안 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째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이제 유언비어를 폈다. 세월호 시간에 박근혜가 무엇을 했다, 비아그라를 먹었다, 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이것이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김건희가 그 시간에 무슨 성형외과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퍼뜨리는데 지금은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성률뿐만 아니라요. 저 헌재 앞이나 그 남태령 그쪽에도 보니까요. 목숨을 걸고 가서 누워요. 트랙터 앞에 가서. 근데 여당은 그 기각을 희망하지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면을 보면요. 오면을 한번 보면 이 애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쟤들 이재명 지금 하는 얘기 보세요. 이재명 또 대국민 협박. 윤 복귀하면 전국적 유혈 사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유혈 사태가 생기니까 헌재가 정신 차리라 그러면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쟤네들은 싸우고 피 흘리겠다는 거잖아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헌재에서 판결하는 걸 안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 놈들은 따르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여당에서 만일의 경우에 이제 인용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광화문은 안 받아들이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국민의 어떻게 체제가 무너지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혼란이 온다는 거야. 혼란이.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생명 내놔야 돼.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물질도 써가면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싸워줘야 되고,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금요일 날 10시에 이제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광화문으로 모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발표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저 대전 천안 또 그 위에 다 와서 서울, 경기, 인천, 춘천 또 저 어디야 화천까지도 다 와야 돼. 그날 와가지고 몰시 광화문에 모이고 어저께도요. 경복궁 앞에 이 민노총 애들이 모였는데 원래 그 경복궁 그 인도 쪽에만 이 허락을 했거든. 근데 도로까지 어저께 다 먹어버렸다고. 어제 민노총이. 자 이거 올려줘 보세요.
자유통일 국민대회 내란 속에 이재명을 체포하고 계엄은 합법 탄핵은 무효 이렇게 되고 25년 4월 4일 금요 오전 10시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저께 우리 교인하고 신방을 하다가 이렇게 모인다 그랬더니 직장도 안 가고 오겠대. 아니 어제 저도 그 저 강원도 강원도에서 대화 어디입니까 그 강원도에 거기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저 강화문에서 공지를 할 거다. 그때 몰수에 모여라. 그렇게 했는데 막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속에서요. 뭐 지금 정말 이게 유혈 사태가 나겠구나.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체제 전쟁이니까 이건. 맞아요. 예. 근데 어저께 이제 이렇게 판결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 만나보니까 어린애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 너무 기뻐하더라고. 근데 나는 무겁더라고 이게. 무거워요. 왜? 저놈들이 어디까지 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 나는 이재명이 재판하는 걸 그걸 보고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그 판결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이 판결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 헌재 재판관 믿지만은 우리가 몇 분은 그래도 믿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뒤집어질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 빨리